문제 7번. 네. 오늘은 부호를 생략한 덧셈을 할 건데요. 그 전에 복습으로 뺄셈과 덧셈이 혼합되어 있는 계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쪽에 문제 7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얘기를 하지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좀 색깔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요.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앞에 거는 그대로 적어보면 자 플러스 2가 되죠. 다 덧셈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덧셈은 교환 결합 법칙에서 앞뒤 순서 바꾸어서 더할 수 있죠. 2 더하기 4니까 양의 6이 되고요. 다음에 더하기 음의 5가 됩니다. 상점 6점, 벌점 5점 하면 상점 1점이 되겠네요. 자, 2번 역시 덧셈은 그대로 놔두고요. 뺄셈만 부호를 바꾸네요. 자, 뺄셈은 덧셈 되고요. 음의 3. 덧셈 되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거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요. 플러스에 마이너스 5분의 8 이렇게 적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역시 다 덧셈일 때는 골라서 더하고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분의 한번 적고 할까요? 5분의 음의 2와 음의 8의 합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수끼리 또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음의 2, 네, 왼쪽 2칸, 왼쪽 8칸, 왼쪽 10칸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에 상점 7점, 벌점 3점, 그럼 상점 4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음의 2점이 되고요. 네, 음의 2에다가 더하기 양의 4가 되고요. 상점 벌점이 같이 있으니까 상점 2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우리가 덧셈식이 있으면 덧셈은 항상 두 수의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달라야 되죠. 이 두 수의 합이 0이 될 때는 뺄셈식을 두 개 만들 수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요. 음의 2를 빼면 양의 2가 되고요. 양의 2를 빼면 음의 2가 남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음수를 빼는 것은 양수를 더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용어를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0에서 네, 음수 2를 뺀 것은 양의 2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사실 0보다 음의 2만큼 요 말이 조금 들어가면 좋고요. 음의 2만큼 작은 수, 뺄셈을 얘기합니다. 뺄셈이네요. 작은 수를 우리가 뺄셈이라 얘기하고요. 자, 여기 있는 양의 2라는 것은 0보다 2 큰 수로 얘기할 수 있겠죠. 0보다 2 큰 수, 양의 2 큰 수니까 큰 수는 덧셈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양의 2보다 큰 수니까 그지요. 0에다가 자기 자신을 더하면 자기 자신 나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0보다 음의 2 작은 수, 음수 2를 빼는 것은 양수 2를 더하는 거랑 같습니다.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자, 음의 3보다 양의 5만큼 큰 수와 음의 7보다 음의 2만큼 작은 수를 구하시오 얘기를 하네요. 자, 음의 3과 양의 5의 큰 수 덧셈을 하면 상점 벌점이 있으니까 상점 2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수 음의 7과 음의 2의 작은 수니까 이게 뺄셈이죠. 네. 작은 수는 뺄셈, 뺄셈. 큰 수는 덧셈. 오른쪽으로 갈 거라서 그렇고요. 작으면 왼쪽으로 가지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로 이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하면요. 자, 여기 있는 요 밑에 세로셈을 하지요. 네, 마이너스 7이고요.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바꾸면 벌점, 상점이 있으니까 벌점 5점이 남겠네요. 그래서 구하는 수는요. 양의 2와 음의 5가 되겠습니다. 자, 부호가 생략된 덧셈과 뺄셈 오늘 할 건데요. 자, 덧셈과 뺄셈에서 양수는 양의 부호와 괄호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덧셈과 뺄셈에서 음수는 식의 맨 앞에 나오는 괄호를 생략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의 부호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할 때 풍선과 모래주머니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수를 더하는 거. 자, 일단 기구가 있는데요. 기구에 풍선은 양수를요. 모래주머니는 음수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풍선을 매다는 것을 덧셈으로, 버리는 것은 뺄셈으로 생각을 해서 문장을 만든 거지요. 그래서 양의 2에 더하기 양의 1이다. 뭐 이런 게 있다 치면, 자, 양수를 더하는 것은 풍선을 매다는 거지요. 풍선을 매달면 기구가 올라가지요. 그래서 풍선을 매달면 올라가네요. 더하기 1. 이렇게 적고 싶은 거지요.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양의 부호와 갈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2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이 값은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는 풍선을 양수지요. 마이너스 버리네요. 풍선을 버리면 내려가겠네요. 풍선을 버리면, 네, 풍선이니까 양의 1을 버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에다가, 자, 풍선 1을 버리네요. 풍선을 버리면 내려가야 되지요. 그래서 음의 1, 2 빼기 1로 보겠다. 이 말인데, 그 말은 사실 양의 부호와 갈로를 생략하고요. 양의 부호와 갈로를 생략하면 2 빼기 1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다 다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수입니다. 자, 음수 1을 달면요. 음수 1을 달면, 네, 그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 음수 2를 달면, 여기 있는 요거지요. 음수 2를 달면, 모래주머니를 단다는 얘기고요. 모래주머니를 달면 내려가겠네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2 빼기 1이 되어서 이 값은 1이 됩니다. 그죠? 네, 1이 되겠네요. 마지막인데요. 음수를 뺀다는 것은 모래주머니를 버리는 거니까 이건 올라간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래서 양수를 더하나 음수를 빼나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양수를 빼고 음수를 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수를 빼는 건 음수를 더하는 거랑 같으니까 그 경우는 내려가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음수를 빼면 올라가게 되죠. 모래주머니를 버리니까 기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더하기 1이 되어서 3이 되겠네요. 계산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 덧셈 뺄셈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만 더 보면요. 자, 자산은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고요. 부채는 빚입니다. 대출금. 뭐 빚졌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지요. 빚을 얘기하고 자산은 나의 전체 수입원 돈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자산, 양수가 자산이죠. 자산을 더하면 자산이 되지요. 양의 값이고요. 자산을 뺏기면 뺏는 것이거나 없애는 것을 뺄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을 뺏기면 돈이 뺏겼으니까 우리가 대출이 생긴 거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음수를 더한다. 그러면 이건 부채가 생긴다는 얘기죠. 부채가 생기면 부채가 더해지면 대출이 생기는 거니까 네, 돈이 없는 거지요. 뺄셈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음수를 빼는 것은요. 부채를 뺐고 부채가 있는 것을 없애주니까 자산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돈이 생겼네요. 대출금이 없어졌으니까 자산이 생긴 것처럼 해석을 해서 네, 이거에 대한 부호를 이제 부호와 뺄셈의 개념을 조금 정리를 이제 옛날부터 했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에 있는 식대로 생략할 수 있는 걸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사실 정지하고 학습지를 풀면 좋습니다. 음의 9와 양의 10의 합이지요. 자, 이걸 하려면 양의 부호 생략할 수 있고요. 음의 부호가 식 앞에 있으면 이 갈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양의 부호와 갈로도 생략할 수 있지요. 그럼 음의 9 더하기 10이 되고요. 음의 9 더하기 10은요. 덧셈의 교환 법칙에서 10 빼기 9로 보는 게 좋습니다. 10에서 9를 빼면 1이네요. 그죠? 자, 음수라서 갈로 생략하고요. 양의 부호와 갈로를 생략하면 음의 7 더하기 1이네요. 그거는 1 빼기 7로 보면 좋고요.
작은 1에서 큰 수 7을 빼면 음의 부호가 붙고 7 빼기 1로 계산하면 됩니다. 음의 부호가 앞에 있으면 갈로 생략하고요. 양의 부호와 갈로를 생략하지요. 그럼 음의 6과 양의 6의 합이고요. 그럼 6 빼기 6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에서 0이 됩니다. 자, 양의 부호와 갈로를 생략하고요. 그럼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의 부호는 생략할 수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뺄셈과 양의 부호의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양의 부호와 갈로를 생략하지요. 8 빼기 5는 3이 됩니다. 다음 양의 부호와 갈로를 생략하고요. 역시 양의 부호를 생략을 해야 되니까 음수를 더하는 것, 양수를 빼는 것과 같지요. 이렇게 바꾸어야 양의 부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과 8을 빼는 거네요. 3에서 8을 빼면요. 네,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또는 양의 3과 음의 8의 합, 상점 3점, 벌점 8점, 벌점 5점 남아있고요. 상점 8점, 벌점 5점, 상점 3점이 남아있겠네요. 그렇게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0 더하기 음의 6인데요. 자, 여기도 역시 갈로랑 양의 부호를 생략하기 위해서 음수를 더한 걸 양수를 빼게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0에서 6을 뺀 거지요. 0에서 6을 빼면 그냥 마이너스 6입니다. 0보다 6만큼 작은 수네요. 마이너스 6입니다. 자, 7번은요. 음수가 앞에 있으면 갈로를 탈락시키고요. 갈로를 생략하고 음수를 더하는 거는 양수를 빼는 거랑 같지요. 부호랑 갈로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음의 7과 음의 5의 덧셈이고요. 자, 여기는 사실 음의 부호가 되고요. 이거는 뺄셈이 되는데 아이들이 제가 이걸 뺄셈으로 읽으니까 7에서 5를 빼서 음의 2라고 적어서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음의 7과 음의 5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음의 7과 음의 5의 합이지요. 자, 그러면 끊어서 네, 음수 7과 5의 합 12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로를 생략하고요. 역시 음수를 더하는 것은 양수를 빼는 거랑 같습니다. 이걸 탈락시키면 음의 2와 음의 4의 합이지요. 그래서 음의 6이 됩니다. 지하 2층, 지하 4층을 더 내려가니까 지하 6층 이렇게 됩니다. 자, 양수와 양수의 뺄셈이네요. 그러면 갈호와 부호를 다 생략하니까 8 빼기 5가 되고요. 8에서 5를 빼면 우리가 자연수의 뺄셈과 똑같습니다. 3이네요. 역시 2 빼기 10이 되니까 작은 수 2에서 큰 수 10을 빼면요. 마이너스 붙이고 8, 요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굳이 상점 2점, 벌점 10점, 벌점 8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말이죠. 13번. 네. 13번 역시 음수가 앞에 있으면 갈로 탈락시키고요. 양의 부호 탈락하면 음의 3과 음의 4의 합이네요. 음의 7이 되지요. 벌점 3점, 벌점 4점, 벌점 7점. 그 다음 양의 부호와 갈로를 생략하고요. 자,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양의 부호 탈락시키고 갈로 탈락시키죠. 9 더하기 11이니까 20 되고요. 역시 탈락. 덧셈 양수를 더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이걸 탈락시키면요. 4 더하기 6, 10이 됩니다. 자,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뺄셈 음수면은 덧셈으로 하면 됩니다. 이걸 탈락하니까요. 음의 2와 양의 6의 합이지요. 그러면 덧셈의 교환 법칙에서 6 빼기 2가 계산하는 게 쉽습니다. 6 빼기 2는 4가 되겠네요. 음의 부호 탈락시키고요. 뺄셈은 덧셈으로 뒤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 갈로와 양의 부호를 생략하니까 음의 3 더하기 1이 되니까 1 빼기 3으로 계산을 하는 게 좋고요. 덧셈의 교환 법칙에서 가능하고요.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의 5와 양의 4와 음의 9의 합을 보는 거지요. 자, 요거는 사실 앞에 있는 요거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 0보다 작은 수를 나타내는 음의 부호가 되고요. 이게 앞에 뺄셈이 되려면 어떤 결과가 수가 있어야 되고요. 덧셈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뺄셈인데요. 사실 양의 부호와 갈로를 살리지요. 되살리다 보면 자, 음의 5와 더하기 양의 4와 뺄셈의 양의 9가 되는데요.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줍니다. 그치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음수 5와 음수 9의 합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그러면 양의 4 빼기 14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양의 4와 음의 14의 양의 4와 음의 14의 뺄셈으로 볼 수 있고요. 작은 수에서 큰 수 14를 빼니까 절대값끼리 빼고 이 마이너스 10이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이어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문제 40쪽에 8번 한번 풀어보면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얘기를 합니다. 자, 어디서 끊냐면 뺄셈 앞에 끊고요. 뺄셈, 덧셈 앞에 끊습니다. 덧셈 앞에, 뺄셈 앞에 끊어서 이 수들의 합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해봤지요. 이 앞에 끊어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음의 5와 양의 4와 음의 9, 이 세 수의 덧셈이 됩니다. 덧셈을 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해볼까요? 자, 우리는 차례대로 해도 되는데요. 차례대로 하고 할까요? 네, 차례대로 한번 해보자면 4에서 8을 빼면 음의 4가 되고요. 음의 4와 음의 3의 합이니까 음의 7, 벌점 4점, 벌점 3점, 벌점 7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끊으면 네 수의 합인데요. 같은 부호끼리 더하면 되겠네요. 음의 2와 음의 6의 합, 음의 8이 되고요. 4 더하기 9니까 13이 되네요. 13 빼기 8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13에서 8을 빼면요. 네, 5가 정답이 되겠네요. 5. 자, 그 다음에 2, 3, 4의 분모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되는데요. 2, 3, 4의 최소 공배수는요.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분모를 12로 하고요. 자, 2가 12가 되려면 6배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6일은 6 빼기에 3이 12가 되려면 4, 여기도 4를 곱하면 되지요. 3, 4, 12, 4, 2, 8 더하기에 4 곱하기 3, 4, 3, 12에 위에도 3, 3, 3은 9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하자면요. 12에서 6에서 8을 빼면 음의 2가 되고요. 6개를 뺐는데 2개가 또 모자라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9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2분의 9 빼기 2로 보는 게 계산을 실수하지 않습니다. 9에서 2를 빼면요. 네, 2분의 7 되겠네요. 2분의 7 또는 2, 3은 6, 3과 2분의 1 둘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의 부호는 생략 가능하고요. 자, 10번입니다. 10번은 둘 다 분수로, 세 개 다 분수로 표현하거나 세 수 다 소수점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 이거는 10분의 되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다 10으로 통분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는 음의 26이 되겠죠. 소수점을 1로 보고요. 한 자리면 0을 하나 붙이면 되니까. 자, 플러스에 자, 5가 10이 되었네요. 그러면 2배, 4도 2배 늘어납니다. 그럼 여기가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은 네,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0이 있고요. 8 자기 자리고요. 자, 음수 있지요. 음수끼리 먼저 더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예요. 26 더하기 3이니까 29가 되겠네요. 됩니까? 음수끼리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8에서 29를 빼면 음의 부호가 붙고요. 10분의 29에서 8을 뺍니다. 8을 빼면 11이 되네요. 11. 아, 21이 되죠? 21. 네, 21. 21. 그래서 10분의 마이너스 그렇죠. 음의 10분의 21 해도 되고요. 또는 마이너스 2.1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0쪽에 9번인데요. 4월 1일에서 4월 5일 전일 대비 1,000원에 1달러당 돈이 어떻게 되는지 원달러 환율의 등락을 나타낸 것입니다. 3월 31일 날 원달러 환율이 1210원이었을 때 4월 5일에 원달러 환율을 구하는 두 학생의 방법을 각각 구하시오 얘기를 하지요. 자, 지수가 나는 1일, 2일, 3일, 4일, 5일에 원달러 환율을 각각 계산했어. 자, 3월 31일에 1210원이었으니까 1210원에 3.2원을 더하면 1230,
1200, 네, 1204, 10, 예, 13.2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고요. 다시 2.5를 빼야 되지요. 그렇게 계산을 다 해서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선우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 네,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선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여기 있는 뭐를 더했냐 하면은 환율의 등락을 먼저 계산했다 했지요. 자, 여기 있는 환율을 먼저 계산을 하고 1210원에다가 이 결과가 뺄셈이면 빼고요. 덧셈이, 그러니까 양의 값이면 더해주면 되는 그런 걸로 해서 계산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학생의 방법은 설명했고요. 선우 방법이 조금 더 간단하고 쉽네요.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